자, 오늘 강의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은 미분계수와 도함수고, 지난 주말에 다들 봤을 거야, 선생님이. 이거 뭐라 그래? 캘리그래피용 붓펜을 샀죠. 조금 이쁜 것 같아. 못 쓰는 글씨체도 어느 정도 좀 느낌, 필력 있는 느낌으로 좀 커버해주는 듯한 느낌.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문제가 몇 개나 되나? 오늘 찍어야 될 게 한 3강 정도, 3강 정도로 찍어. 문제 보지 말 걸 그랬어. 22개의 유형이 있고요. 강의 시간은 대략 22개 유형이라도 미분이다 보니까 계산량은 많지 않아서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그 안에 끝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에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하게 되는데 뭘 배우냐면 평균 변화율하고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 내일이랑 모레가 시험인데 오늘 강의를 3개나 찍고 수업도 2개를 해야 되고 아유 너무 바쁘다. 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뭐냐면요, 어떤 곡선이 있어. y는 fx라는 곡선이 있는데, 근데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긴 해요, 강의를. 지난주 시험 기간이라 바빠가지고 하나도 안 찍었던 것 같은데. 자, p, fb 이렇게 곡선 위에 두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을 이어봐. 직선이 나오죠. 저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는 두 점을 갖다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다들 하셨을 겁니다. x좌표 뺀 거분의 y좌표 뺀 거, x좌표 변화량 분의 y좌표 변화량. 여기에 바로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요것을 우리 이 단원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이에요. 기울기라는 개념이죠. 그쵸?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극한을 앞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냐면 점 B가 점점 A를 향해 다가갈 때 똑같은 식인데 이 기울기를 만들고 있는 이 식의 상황에서 한 가지 변화를 줬어. 점 B가 A를 향해 다가간대. B가 A를 향해 다가가면 이쯤에 왔을 땐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오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렇게 다가가다 보면은 A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두 점을 잇는 직선은 A에서의 접선, X는 A에서의 접선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치? 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야. 얘를 표기를 F' A라고 할 거고요. 얘를 부르는 명칭은 3가지입니다. 미분계수, 두 번째 순간 변화율, 세 번째 접선의 기울기. 이 3가지 다 같은 용어예요. 무슨 말만 붙으면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순간 변화율을 구하여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게 뭐냐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걸 F'A라고 읽어요. 미분했다는 얘기죠. 이 식을 뽑아내기 위해서 리미트 안에 있어야 되는 식은 리미트가 없을 때는 평균 변화율인 기울기를 의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울기란 x좌표 뺀 거분의 y좌표 뺀 거라고 위에서도 얘기했죠. 이 식의 형태를 보면은 y는 fx이기 때문에 x좌표가 b일 때의 y좌표고요, x좌표가 a일 때의 y좌표야. 요 괄호 안에 어떤 x좌표에 대한 점인지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x좌표 둘이 그 괄호 안에 있는 게 빠져 있는 게 밑에 그대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B, A 순서대로 빠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 이따가 문제를 가서 제대로 한번 볼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괄호 안에 있는 게 뺀 게 분모에 있는 기울기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기울기식. 이것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거의 다 끝났고요. 기하학적인 다 필요 없고, 뭐 먼저 할까?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까요?
미분 가능성 이야기하면서 다른 거 합시다. 자, 미분 가능성이란 뭐냐면 보통 이제 f'A를 나타내는 식은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f'A라고 쓰는데,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식을 먼저 봅시다. 처음에 이 단어를 접한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프라임 얼마로 가야 되고 어떤 식을 해야 f'A를 나타내는 리미트식을 2가지 이상 써보시오 하면은 못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걸 보는 친구들은. 그래서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나는 점 A가 들어가 있는 식을 잡을 거고요. 이 식은 하나의 기울기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x좌표 fx 빼기 fa라고 했다면 괄호 안에 있는 x랑 a를 뺀 게 분모에 있어줘야 기울기식은 완성이 되는 거지. 근데 도함수 미분의 관점으로 보려면은 x가 a로 가야 한다라는 상황이 추가되는 거예요. 리미트를 붙여줘야 되는 거지. 그치? 이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식을 하나만 더 써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것 또한 f'A를 나타냅니다. 잘 봐봐. 괄호 안에 있는 두 개가 x좌표라 그랬어. 그럼 두 개를 빼면은 h만 남는 거죠. 그래서 x좌표 뺀 것분에 y좌표 뺀 거에 리미트가 붙었어. 그럼 이제 프라임으로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여기다 써야 될 a는 뭘 보고 합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위에서 아무거나 괄호 안에를 살펴보세요. 한 놈은 x고 한 놈은 a잖아. a가 있으면 a를 쓰면 되고요. x밖에 없어. 그럼 x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해봐. x가 a로 가는데 그럼 a 집어넣어봐. 얘도 a가 되잖아요. 여기 x도. 그래서 f'A라고 쓰시면 돼요. 얘는 h가 0으로 가는데 아무거나 하나만 잡고 보면 돼요. 하나 잡고 보니까 여기 a네. 그럼 그냥 a 쓰시면 돼요. 근데 a 플러스 h네. 근데 h가 0으로 갈 거잖아. h가 0으로 가면 이것도 그냥 a네. 그럼 a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은. 자, 그럼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쉽게, 좀 장황하게 풀어놓고 결과 마지막에 가서 정리를 해줄게. 미분 가능성이란 말은 이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오케이? 저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이 값은 왼쪽 식을 보면 극한 값이야. 극한이 수렴한다라는 얘기죠. 극한이 수렴한다는 리미트가 붙었는데 f'알파라는 값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극한의 수렴 조건 중에 꼴이 있죠. 꼴 0분의 0꼴 응꼴이라고 하죠. 그쵸? 응꼴이 뭐야?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 리미트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지금 a 빼기 a 하면은 분모 0이란 말이야. 그쵸? 그런 상황에서는 분자에 있는 식 fx 빼기 fa, 이 식 또한 0으로 가줘야 돼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차피 이 fa는 리미트에 걸려있는 x가 없는 문자니까 그냥 리미트 밖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써도 돼요. 얘를 이항시켜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앞단원이 좀 공부되어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x는 a에서의 극한값입니다. 요거는 x는 a에서의 함수값이에요. 그럼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나오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요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연속이다. x는 a에서 얘가 연속이다라는 거죠. 연속의 세 가지 조건을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그러니까 x는 a에서 fx가 연속일 조건. 첫 번째는 함수값이 있어야 돼요.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함수값 존재. 함수값 쓸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쓸게요. 한 번이라도 글씨 들 수 있는 게 내 입장에서는 편하니까. 즉 fa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걸 잘 못 알아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줄게요. fx는 x분의 1인 함수가 있어. 유리함수죠. 분수 형태지. f0이 존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면 분모에 0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함수는 0에서 함수값이 없어요. 그치?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일반적으로 문제 풀이상에서는 님들이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숫자로.
0의 함수값이 존재할까? 0? 분모 0되네. 이 경우는 못 넣네. 함수값 없네. 혹은 0을 넣었더니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함수값 없네. 이런 식으로 함수값 없을 때는 그렇게 캐치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숫자를 넣었는데 별 문제 없네. 그럼 함수값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극한값이 존재, 즉 리미트 x는 a로 갈 때의 fx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얘가 있는 거야. 세 번째가 바로 뭐야? 1과 2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아준다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친구들은 앞단원을 가서 보시면 돼요. 앞단원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선생님은 영상을 약간 순서 안 맞춰 단원 순서 무시하고 막 찍고 있어서, 필요한 대로 찍고 있어서 지금 당장 이걸 올리는 2018년 6월 18일에는 이 영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언젠간 올라가 있을 테니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0분의 0꼴을 하면은 함수가 연속해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딸려 나오는 거야. 뭐가?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f'x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극한이 수렴하기 때문에 0분의 0꼴이 성립해야 돼서 x는 a에서 연속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좀 식이 길 수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배치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극한 값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가 a보다 작은 데서 갈 때의 좌극한과 x가 a보다 큰 데서 갈 때의 우극한이, 이게 서로 같아야 그걸 우리가 f'a라고 한다고. 극한값의 존재 조건이죠. 수렴 조건. 좌우극한이 같다. 이거를 그림상에서 나타내서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안 되는 걸로 예를 들어서 보여줘야 좀 더 편할 겁니다. 이렇게 2절을 x는 a라고 한다면, 자, a보다 좀 작은 데서 a를 향해 가는 점이 있대. x. 이거 갖다 직선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 이 점이 점점 다가와. 그럼 접선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를 편의상 우리 강사들이나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왼쪽에서부터 오는 접선의 기울기다 해서 좌미분계수라고 읽어요. 미분계수. 보통은 이렇게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좌미분계수 하면 이 얘기하는 거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변화율 미분계수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은 뭘로 읽는 게 제일 경제적이야? 네 글자가 제일 경제적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오른쪽 a보다 좀 큰 데서 오는 이거는 a보다 좀 큰 데서 점을 찍어가지고 직선의 기울기를 만들어. 근데 이 점이 점점 다가온대. 그러면은 이렇게 접선의 우미분계수가 나오는 거죠. 살짝 좀 피곤하고 선생님이 오늘 조금 스트레스가 이빠이 쌓여 있는 날이에요. 별다른 건 없고요. 우리 학생들도 다들 열심히 잘해주시고 계시고요. 선생님도 기말고사 공부 그렇게 부담은 없는데 주구장창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진급을 하냐 못하냐가, 그치? 진급도 진급인데 제시를 걸리냐 안 걸리냐 그거에 대한 건데, 슬슬 이제 제시 볼 사람들은 발표를 명단이 나올 시기가 좀 돼 가니까 좀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특정한 한 과목의 제시만 발표가 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만, 그래서 선생님 조금 머리가 아파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요. 뭐 그래서 이렇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기울기가 완벽하게 다르잖아. 파란색은 이렇게 서 있고 빨간색은 이렇게 누워 있고, 이게 서로 같지가 않은 상태죠. 안 같다 보니까 이 경우는 내가 발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극한값이야. 극한값. 약간 이상하죠.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콧소리가 섞여서. 이게 왜 안 됐나 살펴보니까 여기가 뾰족했네. 이런 걸 첨점이라 그래. 첨점. 뾰족한 점이다 해서 첨점. 이 첨점에서는 미분이 안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냐? 매끄러운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매끄러운 곡선이어야만 그래야만 저 두 개가 같겠구나. 그래서 0분의 0꼴도 됐고 좌우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았다면 f'a라는 이 극한값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냐를 알려주자면 딱 두 가지만 조사를 하면 됩니다. 미분 가능성은 두 가지. 연속은 하니? 두 번째, 매끄럽니?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매끄러운 곡선인지 이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시고 그냥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no,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으로도 풀어둔 것도 문제 가서 보여드릴 건데, 기왕이면은 우리 이제 미적분을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그래프를 좀 그림으로만 보고도 슉슉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 조금 풀이가 짧아지면 더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잘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센수학 기준으로 86페이지에 있는 거 설명은 다 끝냈고, 다음은 도함수인데 이제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네요. 미분법. 갑시다. 자, 초조하다. 선생님 제 시험 안 걸리겠죠? 우리 학생들 선생님께 응원의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선생님 제 시험 안 걸리셨죠? 안 걸리시길 바래요. 선생님 힘내세요 라고 너희들이 올릴 때쯤에는 이미 어떻게든 결과가 나 있겠죠? 갑시다. 자, 내가 실제 본 강의에서는 이제 5-4라고 써있는 박스에 나온 내용을 되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한번 좀 길게 얘기해 볼게요. 길게 얘기해봐야 별 얘기 할 건 아니고, 미분이라는 걸 우리가 y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이라고 해요. 또는 f 프라임 x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잘 안 썼단 말이에요. 미적분 2 가면 선생님이 이걸 되게 많이 써요. 근데 미적분 1에선 잘 안 씁니다. 미적분 1은 문과 친구들도 하는데 그렇게 비중이 없어서 미적분 1에서는. 근데 이 기호들을 좀 알아둡시다. 지금은 그냥 여기서도 그냥 비중 있게는 다루지 않을게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뭐냐면 요것들을 되게 난감해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적분 가면 한번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냐, x에 대하여 다음의 식을 미분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저 기호가 미분하라는 기호야. 미분하세요 이건데 어떤 문자에 대하여? x라는 문자에 대하여 미분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x에 대하여 y를 미분하여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같은 표기입니다. 선생님이 요거 하나 얘기를 해줘야겠다. 미분이라는 게 말이야, 미분이라는 거는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변화율을 구하는 건데, 변화율은 뭔가 변하는 것들에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변수는 미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분 가능이라는 게 앞에서 방금 말했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내 말은 미분이라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있어. 우리 미분, 어차피 이쯤 왔으면 미분이라는 걸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지금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미분법을 모르는 친구니까 뒷내용 듣고 다시 한번 와서 이해를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미분을 하면은 y 프라임은 2x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왜 물어요? x제곱 미분하면 뭐니? 그러면 2가 내려오고요. 여기 1 하나 빠져서 2 내려오고, x에 2승에서 1 하나 빠져가지고 2x 1승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x제곱, x가 변수니까 x제곱도 변할 거 아니야. 변하는 놈은 미분이 될 거고. 그럼 y 미분하면 뭐니? 라고 하면은 y 미분하면 y 프라임이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x도 변수고 y도 변수인데 y라는 이유로 y는 미분하면 y 프라임이야. x를 미분하면 뭘까요? x를 미분하면 1이죠. 1.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는 그 다음 과정인 미분법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때 가서 듣고 오시면 돼요. x 미분하면 1이야. 그럼 y도 미분하면 뭐여야 되겠어? 원래는 1이어야 돼요. y도 미분하면은. 요거 조금 심오한 얘기일 수도 있고 성가신 얘기일 수도 있고 한데 잠깐만 들어봐요.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미적분 2 가서 한 번씩 소개해 주는 건데, 미적분 1에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모든 변수는 똑같이 미분되기 때문에 y도 미분하면 1이야. 그래서 미적분 2가 아니라 기하 벡터 가면 음함수 미분법이라 그래서 y제곱도 미분하고 x 막 그래요. 막 더 복잡한 걸 하는데 줄기만 간단하게 세워둡시다. 모든 변수는 똑같이 미분이 가능하고요. 단 미분을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어떤 문자로 미분했는가를 표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해 미분했는가 표기, 이거 좀 기억을 해둡시다. 미적분 5에서는 거의 쓸 일 없는 거긴 한데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아요. 특히 가형 볼 친구들은.
자, 아까 요거 말할 때 내가 뭐라고 읽었냐면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미분하여라. x에 대하여 y를 미분하여라. y 같은 경우는 굳이 옆으로 뺄 바에 여기다 쓰는 게 좀 더 이쁘죠. fx는 위로 올리긴 너무 좀 좁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은 어떤 문자에 대해 미분했는가를 표기하라는데, 일반적으로 미적분 2에서는, 아니 미적분 1에서는 다 x로 미분을 해요. x로. 그래서 어떻게 미분이 되는 건지 그 과정을 보여줄게요. y를 미분하면은 1 내려오고 y의 0승이 돼요.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x에 대하여 미분을 했는데 미분된 게 y구나 라는 걸 하나 써주는 거예요. x에 대하여 미분했는데 y가 미분됐구나. 어떤 문자에 대해 미분했는가 표기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x제곱도 똑같아요. 이 x로 x제곱 미분해 놓고 x에 대해 미분을 했는데 미분된 게 x네. 안 써도 되네. 약분.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y 0승은 1 되겠죠. dx분의 dy는 뭐라 그랬어? y 프라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y는 2x라는 식이 유도되는 거라고, 이렇게만 조금 어거지로라도 짜 넣어 보세요. 이것도 선생님이 뭐 수학을 전공한 게 아니고 별 관심 있게, 난 관심 있게 한 건 아니거든. 근데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형 공부까지 바라봤을 때 이 정도는 알아두면은 적어도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미분법이 너희들 앞에 나타나도 이게 뭐 합성함수건 뭐 음함수건 무슨 역함수건 어떤 미분법이 너희들한테 다가오더라도 막히지 않고 할 수 있을 거예요. y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이라고 하지 마세요. y를 미분하면 1입니다. 아시겠죠? x랑 똑같은 거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한 게 아니에요. 수학자들이 와서, 수학과 출신들이 와가지고 이거 틀렸어 왜 그렇게 가르쳐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난 수학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문제 풀이를 위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도함수가 뭐냐? f'x를 나타내는 거야. 이제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는 찾을 수 있어. 근데 수학에서 좋아하는 건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a일 때는 얼마인지 찾겠는데, 그러면 a가 아닌 임의의 점, 랜덤하게 x로 정리가 돼 있다면 난 그 x자리에 아무거나 넣는 걸로 여러가지 미분 계수값들을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x에 대한 식으로 찾아야 되는데, 아까 식 가지고 한번 유출을 해볼까? 아까 무슨 식들이 있었냐면은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fa는 f'A다 라는 식이 있었어요. 요거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려고 하자니까 x가 a가 돼야 돼. 아니 a가 x가 돼야 돼요. a가 x가 되려면 이 x고 뭐 말이 안 되잖아. 이 식으로는 못 만드네. 오케이, 그치? 그럼 두 번째 식이 있었어. 두 번째 식은 h를 이용했죠.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이걸 가지고 f'A를 유도했어요. 그렇다면은 요 a가 x로 바뀌었을 때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구나 해가지고 보통 f'x식을 쓸 때는 h를 이용한 극한식을 잡습니다. 자, 이게 일반화 시킨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이 리미트 식은 무슨 식이라고? 기울기 식이에요. 괄호 안에 x좌표 x 플러스 h와 x를 뺀 게 원래 분모가 요거였다고. 요게 있었어야 돼요. 요게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프라임 x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네요. 정말 가짜나서 안 하고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미분법. y는 x의 n승을 미분하라. 그러면은 y 미분하면 1이랬죠? 근데 y 프라임이 붙는 거예요. x가 아니기 때문에. x 미분하면 n이 내려와요. 지수 하나 앞으로 내립니다. 그 다음에 지수가 하나 줄어요. 끝이에요. 원래 여기 뭐 붙는다고? dx분의 dx가 붙는다고. 근데 의미 없으니까 생략한다고. y 프라임은 n 곱하기 x의 n-1승이다. 이 미분법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상수항 뭐 3 같은 거 해볼까? 3 곱하기 x의 0승으로 보는 거야. 미분해봐. 뭐 1 곱하기 y 프라임이죠.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요걸 좀 생략하고 쓸게. 위에서 충분히 한번 강조는 했으니까. 3 놔두고 0 내려와. 그럼 내려오는 순간 끝난 거야. 마이너스 1승이 되든 말든 여기 0이잖아. 그치? 그렇게 봐도 돼요. 하지만 숫자 3이라는 건 변하지 않죠. 변수가 아니야. 변화되는 정도를 찾고 싶은 건데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율이 빵이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상수 미분하면 0인 거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뭐 fx 어떤 이런 fx라는 함수를 미분했다. 그럼 y를 내가 모르는 미분되면은 그냥 여기다 프라임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모르는 미분되면 그냥 프라임 하나 붙이면 돼. 끝이야, 끝. 뭐 더하기 빼고도 뭐 상관없고요. 실수 곱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밑에 있는 곱미분이나 갑시다. 곱미분 귀찮은데 빨리 문제 풀어야지. 문제는 진짜 빨리 풀 거예요. 선생님은 적분을 먼저 찍고 온 케이스인데 적분을 찍었을 때에 비해서 훨씬 계산량도 적고 해줄 말도 없어요. 곱미분은 한 개씩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식을 미분을 할 때는 f가 미분될 때 gx는 그냥 놔두고요. f가 가만히 있으면은 gx가 미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덩어리의 곱이라면은 두 번 미분이라 해야 되겠지. 계산이. 그럼 세 덩어리라면은 계산이 몇 번 들어갈까요? 우리는 이거 좀 간단하게 쓸까요? 미분하면은 f'gh, fg'h, fgh' 뭐 이렇게 세 번이나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실제 문제풀이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굳이 뭐 기억해 두기를 바라는 게 있다면 미분법은 어차피 이 책 끝날 때쯤 누구나 다 잘하고요. 곱미분도 틀린 사람 없어요. 요런 리미트식에 관한 거는 문제 나오면 한 번 더 언급을 해줄게요. 나 그냥 이 정도만 좀 그냥 머릿속에 담아만 두세요. 담아만. y 미분하면 y 프라임이 아니구나. x도 미분하면 x 프라임이라고 써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쵸?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 넘어갑시다. 맨 앞장에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맨 앞장 내용이. 자, 바로 문제풀이 시작합시다. 강의가 너무 루즈해지지 않게 내가 잡소리 좀 안 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최대한 좀 뭐랄까, 이게 1시간 가까이 되는 긴 영상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보는 학생들이 좀 수업을 듣는 기분이 났으면 좋겠어서 잡소리를 하는데 시험이 임박해서 보는 친구들은 잡소리 있으면 빨리 넘기고 싶겠죠. 그러지 말고 그냥 수업을 듣는다 생각하고 보세요. 수업을 듣는다 생각하고 내가 잡소리를 하든 말든. 아까 나 힘들어 했잖아, 그치? 이 스트레스가 중간중간 찾아온다니까. 선생님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거 톡 알람 뜨면은 확인하기 전에 너무 무서워. 티내지 말자. 선생님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를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너희들이 이걸 볼 때쯤에는 이미 끝난 모든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티내도 돼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티내게 하면 안 돼. 안 걸릴 겁니다. 자, 540번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서 x가 1에서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11이래요. 1에서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1,f1에서 a,fa까지 직선에 이었을 때 나온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야. 그 기울기가 11 나왔대요. 그럼 a-1분의 fa-f1 이게 11이래. fx 식도 여기 있잖아요. 식도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되는 문제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44번. 선생님이 그동안 영상들 여러가지 올렸는데 오타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오타, 실수가 좀 너무 많아요. 문제를 뭐 세제곱을 제곱으로 보고 쓴다던가. 그래서 책을 좀 조금 가까이서 두고 하고 있어. 이번 영상부터는 좀 이게 반영이 돼서 계산 실수를 했다거나 문제를 푸실 때 식을 잘못 쓰셨다거나 라는 덧글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그런 걸 본 친구들은 항상 덧글로 지적을 하세요. 어차피 영상은 고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확인할 정도로 너희들이 열심히 보고 있었다라는 걸 내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쵸? 자, 식은 없고요. 직선 AB의 기울기가 2라고 줬어요. 기울기 2. 그러면 0에서 2까지 변할 때의 x가 0에서 2까지 변할 때의 f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 x의 좌표가 0은 여기 있죠. 너무 안 보인다. 그치? 야, 이거 만년필 너무 좋은데 펜촉이 두꺼우면은 금방 굳어요. 앞부분. 0부터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즉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2차 함수고요. 2차 함수란 말을 했고 지금 여기가 누가 봐도 대칭이야. 그치? 그러면은 x좌표가 두 칸 늘어날 때 y좌표는 이거만큼 줄었네요. 근데 요거 기울기 조사 안 해가지고 지금 모르는구나. AB 기울기를 찾아보자고요. x좌표가 두 칸 늘었어. y좌표가 4칸이 늘어야
2분의 4 해서 기울기 2가 나오죠. 그니까 여기서는 얘네들은 지금 대칭이라 점이 y좌표가 똑같아요. x좌표가 2개 늘 때 y좌표는 4개가 줄었어.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2분의 마이너스 4.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거 구도가 괜찮은 것 같아. 좀 카메라 잡는 게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잖아. 너희들이 수업 들을 때 약간 선생님 수업 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지. 그치? 거꾸로 보는 이런 느낌 아닌가? 거꾸로면 반대인가? 뒤집어야 되나? 아무튼 넘어갑시다. 547번. 문제 하나 찍고 카톡 알람 안나 보고 진짜 비참하다. 비참해. 자, x제곱이네. x제곱 마이너스 2x. x는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래요. 그럼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이에요. x는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대. x는 c에서의 미분계수는 f'c라고 쓰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계산을 f'x를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2x-2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이 정도 미분은 그냥 혼자 해보세요. 천천히 될 때까지. 그쵸? 야, 이건 해도 되네. 적분은 내가 알려줬는데 미분까지 너무 귀찮다. 미분은 정말 쉬워요. 미분법 모르는 친구들은 정말 쉽게 하시면 되겠고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만약 이게 서술형이다. 서술형 문제를 미분 뭐라고 써있냐면, 안 써있네. 미안해요.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도함수 미분계수를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f'c를 그냥 얘를 직접 이렇게 미분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잡아줘야 돼요. 서술형 풀이라면 적어도 요 식으로 풀어달라는 얘기야. 이걸 직접 계산한다라는 건 직접 여기다 넣어가지고 x 빼기 c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c제곱 마이너스 2c 이거 적절하게 인수분해하면 x 빼기 c가 약분 되겠죠. 남은 식 갖다가 계산을 해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해주셔야지 미분하면 2x 빼기 2니까 여기다 c 넣어서 풀어야지 라고 했다가 부분 점수 먹습니다. 이게 정의를 이용한 거야. 정의를 이용한 거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산은 하지 않을 거예요. 550번 갑시다. 좀 강조하고 싶은 문제가 나왔어. 정말 쉬운 거예요. 제대로 배우면 쉽고 제대로 안 배우고 대충 공부하면 계속 어려운 겁니다. 리미트 h가 0이래. h 저걸 보니까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설명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안 한 게 있네요. 문제를 나중에 나오면 할게요. 그래도 내가 강의를 대본 짜서 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도 풀어보지 않고 막 들이대는 거라 그나마 이렇게 찍는 거야. 내가 이걸 대본까지 준비해 가면서 막 그렇게 이거 영상을 찍으려고 공들이잖아? 그럼 영상 퀄리티 더 떨어질 거예요. 더 하기 싫어서. 그럴 겁니다. 나는 그럴 놈이야. 난 지겨운 거 못 참으니까 잘. 갑시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이 식은 리미트 안에는 기본적으로 기울기식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기울기식이 되기 위해서 x좌표 뺀 게 분모에 있고 y좌표 뺀 게 분자에 있는 거다라고 했죠. 좀 이해가게 설명해 줄게요. 이 식을 요 항과 요 항을 봤을 때 1-2h, f1-2h라는 점과 1+2h, f1+2h라는 점, 이 두 개의 점을 가지고 만든 기울기를 떠올리셔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기울기가 요 y좌표에서 얘를 뺐어. 얘에서 얘를 뺐단 말이야. 위에서 아래를. x좌표 또한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줘야 기울기가 맞겠죠. 빼는 순서를 맞춰야 되니까. 즉 1-2h에서 1+2h를 빼서 얻어내는 -4. 이 분모는 1-2h에서 1+2h를 빼서 얻어낸 -4h가 되어야만 기울기가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처음 문제로 보고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해주는 거야. 다음부터는 진짜 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아무튼 -4h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없었으니까 -4는 다시 곱해서 없애줘야지. 그쵸? 그랬을 때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기울기식이 됐기 때문에 h가 0으로 가는 순간 프라임으로 바뀝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순간 얘는 도함수, 미분계수, 프라임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안에 숫자를 얼마 써놓느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보고 h가 0으로 가네. h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이죠. 얘는 1 빼기 0이고 1 더하기 0이고 둘 다 1이잖아. 거기다 뭐만 곱하면 돼요? 앞에 뺐던 마이너스 4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 이상 이 문제를 더 길게 설명하고 쥐어 짜낼 수가 없어. 요거 잘 이해하시고 다음 문제 쫙쫙 풀어봐요. 이것만 좀 아셔도 요 페이지 끝까지 남아있는 554번까지 문제는 그냥 금방 풀어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야, 오늘 다 찍으면 한 6시쯤, 6시가 뭐야? 한 7시 되겠다. 7시쯤부터는 또 잠깐 선생님 내일 있을 시험 공부도 좀 하고, 그러고 밤에 또 수업도 갔다 오고, 피곤하네요. 그래도 오늘 하루 학교 안 나가는 것만으로도 한 학기가 다 끝나간다라는 어떤 555번. 이제 선생님이 헛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찍다가 잠깐 울렁거려서 토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에 카톡 온 것처럼 메시지 온 것처럼 빨갛빨갛하게 뜬 불을 봤는데 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소름 돋아. 자, 우리 이 문제 555번은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 겁니다. 선생님은 첫 번째 풀이로 풀진 않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첫 번째 풀이, 교과서적인 풀이, 학교 선생님들도 해주는 풀이, 그렇게 하나 해줄게요. 첫 번째 풀이는 그거고 두 번째 풀이는 선생님이 푸는 풀이로 보여줄게요. 자, 이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이거 안 풀려야 쉽게. 이거 교과서적인 풀이는 뭐냐면, 교과서적인 풀이 요거나 x가 2로 가면 어때요? 2fe 또는 얘도 2fe. x에다 2 집어넣으면 똑같잖아. 어쨌든 얼마로? 2fe2로. 아, 얘로 똑같네. 얘로 똑같다.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더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 아까 똑같던 그 2fe2를 더해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 수학은 빼주기도 해야죠. 그치? 더하고 빼고 이렇게 빼고 더하고 했구나. 뭐 어쨌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표기를 합시다. 그러고 나면은요, 앞에 두 개를 2로 묶고요. 선생님 집에 날파리가 돌아다니는데 잡아주실 분. 뒤에 두 개는 F2로 묶어요.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합시다. 자, 이렇게 묶고 나면 이렇게 분수를 둘로 나눠 쓸 수 있어요. 나 원래 이런 풀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님들을 위한 풀이에요.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이 정도는 써줘야지 그래도 부분점수에서 깎일 리가 없어요. 선생님이라면 그냥 내 풀이대로 풀고 그냥 깎으려면 깎으세요. 난 그래도 난 풀 줄 아니까 됐어요. 이런 관점으로 가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다르잖아요. 그치? 자, 이렇게 얘는 뭐 어떻게 된 거야? 요거 이렇게 보니까 요것분의 요거 하니까 부호만 달라. 마이너스 1로 나가고 F2만 남은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요거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x 빼기 2가 분모에 있네. 뭘로 간다고? 리미트가 있잖아요. 앞에 리미트는 지금 귀찮아서 생략한 거예요. 너희들은 풀에 리미트 다 있어야 될 거야. 아시겠죠? 서술형이라면. 자, 저거는 F'으로 가고요. 그 숫자는 여기 2 딱 써있으니까 2라고 쓰면 되겠네. 근데 앞에 누가 있어? 곱하기 2가 있었죠. 빼기 F2 어딨냐? 여기 있잖아. 일단 F2를 쓸 게 얼마인지 모른다고 가정하고. 자, 이렇게 쓰시는 게 교과서적인 풀이에요. 아시겠죠? 뭐 더했다 뺐다 하는 거. 참 이거 더했다 뺐다 하는 거 쉬운데 이것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본인들만의 어떤 저걸 뭘 더했다 뺐다 하는지 어떻게 연상을 해야 되지? 어떻게 떠올리지? 문제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지? 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거의 그런 헷갈려 하는 것들은 얘기를 해주거든. 강조를 해주고 그거를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들어보고 기억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식의 풀이는 뭐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 fx 마이너스 fx 어차피 별로 대단한 건 아니야. 앞에 거 듣고 충분히 만족했다. 난 앞에 걸로라도 괜찮다. 그러면 이 문제 넘어가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선생님이 주로 하는 거는 자, 이걸 풀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 왜 안 풀리지? 답답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얘가 그런 상황에 처한 상태라면은 이 문제의 이 시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놈이 누굴까를 봤을 때 분자가 힘들구나. x가 2로 가는데 분모가 x 빼기 1에 와 이쁘다.
완전히 이쁘다. 분모는 너무 이쁘다. 근데 분자가 그지 같네 라고 떠올리셔야 돼요. 그렇게 같이 공감을 해야 돼. 분자가 그지 같아서 못 풀고 있다라는 사실에. 그냥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끔 막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 답답하게 하는 놈을 보기 좋게 바꾸는 거예요. 두 글자로 치환이라고 하죠. 복잡한 거를 보기 좋게 바꾼다. 선생님은 저걸 GX로 바꿔볼게요. 이 바꾸는 과정은 풀이 과정이 아니에요. 풀이 과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바꿔놓고 식을 다시 써보면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그냥 분자 자체를 GX로 잡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 끝이야. 이거 풀래. 이거 풀으래. 근데 뭔가 느낌이 이거 기울기식이 나올 것 같은데 기울기식? 잠깐만. 기울기식인데 왜 여기는 x좌표 2개 뺐는데 여기는 왜 뺀 게 없지? 얘도 빼기 누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얼마일까? 여기가 여기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기울기식이니까 그쵸? 2겠죠. x 빼기 2 그쵸? 그럼 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썼을까? 여기니까 안 썼겠지. 2 집어넣으면 2f2 빼기 2f2니까 0이잖아요 그쵸? 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거 그냥 프라임 가는 거 아닌가? 프라임 얼마였더라? 2였는데 이거지. 그럼 우린 이걸 미분할 줄 알면 된단 말이야. g 프라임 x는 2f 프라임 x 마이너스 x도 있고 f2도 있네. 곱미분 해야 되네. 1 곱하기 f2 가로치고 더하기 x 곱하기 f 프라임 2 라고 하는 시그마 같은 것들이 있어. 시그마 같은 것들아 그쵸?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종종 헷갈릴 수 있어. 미분을 처음 배울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 f2라는 거는 문제 위에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얼마라고? 2라고 나와 있어요. 2라고. 얘 2야. 2 숫자 2. 2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상수야 상수. 곱미분이 아니에요. 만약 곱미분으로 들어갔다 해도 할 수 있어야 돼. 상수 2 미분하면 뭐야? f'2가 아니라 0이죠 0. x 곱하기 0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주려고. 학생들이 이렇게 알려줬을 때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 얘를 곱미분 처리하는 걸 많이 틀리더라 라는 거 한번 짚어주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g'2는 2f'2 마이너스 f2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면은 위에 거랑 똑같죠.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식의 풀이로만 갈게요. 난 이제 귀찮으니까 2번씩 해주긴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560번 중요한 단골 문제, 내신 문제 단골 문제고 풀이도 뻔한데 은근히 못 푸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이건 조금만 좀 관심을 갖고 학생이 풀려고 한다면 쉽게 정복하고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시험 전에 친구들한테 한 문제라도 이거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말 쉽고 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보는 친구들 미분을 처음 한다면 563번은 못 풀겠지. 그러겠지. 믿음을 가지세요. 선생님이 560번을 풀고 있는 방식 그대로 563번을 풀려고 하시면은 풀릴 겁니다. 알았죠? 자, 560번 때 있는 유형 6번의 문제는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f'x의 정의를 이용하는 식을 기억해야 돼요. 리미트 h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어요.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 식의 형태 중에서도 특히 여기 있는 리미트식, 극한식을 문제에서 주어진 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요 식에서 이 형태를 꼴맞춤 해주는 겁니다. 꼴맞춤 해주는 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꼴맞춤 하려고 보니까 얘랑 얘랑 여기 좌변 이쪽에 있는 변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 h랑 y랑 그냥 똑같다고 보자. h랑 y는 그냥 똑같은 거야. 바꾸진 않을게요. 번거로우니까. h랑 y를 똑같이 봤을 때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얘 여기 있잖아. 얘 누구랑 같이 있어? 빼기 fx랑 같이 있단 말이지. 얘를 먼저 넘겨야 되겠죠. h를 안 쓰기 때문에 멍청아. 그쵸? 넘기고 나면은 fy만 남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나누기 h가 있잖아.
여긴 지금 얘 둘이 빼서 h가 남았으니까 h로 나눴고, 여기는 이렇게 둘이 빼면 y가 남으니까 y로 나눠야겠죠. 그럼 얘도 y로 나눠야 돼. 꼴 맞춤이 됐네. 뭐만 있으면 돼? 리미트만 있으면 돼요.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여기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다 했어. 다 끝났어. 하지만 다 끝났지만 좀 강조를 할게요. 이 식도 기울기식이야. 그럼 기울기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좌표끼리 뺐는지를 봐야 돼. y밖에 없다라는 건 y에서 0을 뺐다라는 거예요. y 빼기 0. 그러니까 여기도 빼기 f0이 있었던 거예요. f0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0이 0이니까 안 써도 돼. 빼기 0 표시 안 해도 되잖아. f0은 있어야 될 텐데 왜 안 썼을까? 0이니까 안 썼겠죠. f0이 0이다는 이 형태를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빼기 f0이 있어야 하는데 fy만 써도 상관이 없었다. 얘가 0이니까 안 써서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치? 물론 여기다 xy에다가 다 0을 대입하면은 f0은 2f0, 그래서 f0은 0 이렇게 나와요. 나오기도. 그리고 미분 단어에서는 얘가 얼마인지 실제로 중요하지 않아요. 부정적 붙임은 가야 이 풀이가 중요해지는 건데, 요거 캐치하는 게 우리 이렇게 앞으로 안 넣고 할 거예요. 이 자리 보고 여기 있는 값을 보고 함수 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문제가 나온다면은.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시면 돼요. 자, 여기는 그냥 이제 f'x가 되는 거죠. f' 기울기식 완성됐고 리미트 붙었어. 그럼 프라임으로 가는데 아무거나 하나 붙잡고 y를 0으로 보내보니까 남는 건 x였다. 그치? 얘도 y 빼기 0분의 fy 빼기 f0이니까 프라임으로 가요. 리미트 붙어서 아무거나 하나 잡아보니까 여기 0이 보이네. 그럼 0이었다. 이게 다야 다. f'x는 f'이 0이래요. 근데 그게 2라고 문제에서 줬단 말이야. f'x는 2다. 이런 함수를 우리가 네 글자로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상수함수.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f'1도 여기 x가 없잖아. x가 1이 되든 2가 되든 다 뭐다? 2다. 답은 2번 답 2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래도 내가 좀 멘탈은 나갔는데 글씨는 이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수업했던 것들 중에서는 좀 역대급으로 잘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시각적으로 수업을 보는 재미는 없겠지. 이게 뭐 재밌는 수업이냐. 그쵸? 선생님이 아까 한 학생이랑 오전에 한 수업한 학생이랑 점심 먹을 겸 서브웨이를 갔는데, 그 친구는 서브웨이에서 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라서 내가 막 물어보면서 야, 숨이 막혀온다. 너무 어렵다. 선생님은 수학을 잘한, 고등학교 수학 가형 막 이런 거 모의고사 푸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선생님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는 많이 해서 잘하는 거예요. 님들도 수학을 잘하고 싶고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갖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많이 하시면 돼요. 물론 선생님처럼 오래 많이 할 수는 없겠지. 난 너네들이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대학을 마칠 때쯤까지만 이 일을 했으면,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 있는 위치였으면 좋겠어. 대학을 졸업할 나이를 훌쩍 넘겨서도 이 일을 너희들이 뭐 사교육 쪽으로 나가게 된다면 너무 인생 슬플 것 같아. 선생님은 어차피 이 사교육을 곧 떠나잖아요. 근데 아무튼 싫어. 이 수학하는 거 싫어. 그래도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그쵸? 내가 늘 말하죠. 대학 가서 과외 할 거면 뭐 하라고? 영어를 하세요. 영어가 훨씬 꿀 빨고 좋을 것 같아요. 영어가 쉽다는 건 아니야. 활용 범위가 다양하고 수업도 더 재밌게 다양한 컨셉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는 쉬운 건 아니야. 쉽지 못하니까 내가 영어를 안 하지. 영어가 쉬웠으면 나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겠죠. 아무튼 그래요. 자, 갑시다. 다 필요 없고요. 리미트식을 써보자. h가 0으로 갈 때, 나 이런 경우 분모 안 씁니다. 1 플러스 3h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분자예요. 분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있는 건 내가 마음대로 못 바꿔. 근데 밑에 있는 건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분자가 중요해. 우리는 여기 분자를 딱 보는 순간 분모 3h 있어야 되는데 3h가 아니라 2h가 있으니까 2분의 3을 곱해줘야 다시 원래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럼 요거는 프라임 1로 갈 거고요. 거기에 2분의 3이 곱해진 게 답이겠네요. 그림을 보니까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없고 접선이 있네요. 접선의 방정식까지는 없고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직선이 1,5랑 0,6을 지난대요. x좌표 하나 갔는데 y좌표 하나 떨어졌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푸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저조하다. 569번. 이게 미분 가능성 내가 두 가지 조건을 언급했어요. 연속이고 매끄러운 곡선이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 그거를 가지고 해볼 건데 식으로도 해보고 그림으로도 해볼 건데 그림이 쉽고 식이 무의미한 건 식으로 안 할 거예요. 뭐 말이 많아 그치? x는 0에서 연속 오케이. 미분 가능 안돼. 미분 가능 안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 미분 가능의 조건은 연속과 매끄러움이었어요. 근데 연속은 하게 해달래.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지. 곡선이 그림이 매끄럽지 않다, 뾰족하다. 이거는 그림 그려서 보면 빠르잖아, 그쵸? 일단 fx는 3. 이거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뭐야? 쭉 3이잖아. 이어졌지. 뾰족한 거 없죠. 그럼 됐어. 얘 땡이야. 미분 가능해요. 미분해볼까? 3 미분하면 얼마죠? 0. 그치? 미분했네. 끝. 자, 2번. fx는 절대값 x 세제곱이래요. 그릴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못 그린 친구들을 위해서 절대값은 그냥 부등호 풀면 돼요. 이거를 깨달으면 그냥 앞으로는 절대값 질문이 거의 안 나와야 되는데, 이걸 말하고 주구장창 설명해도 다음 단원, 다른 단원에서 절대값을 만나면 또 오돌오돌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나 정말 좀 절대값 그냥 풀면 되는데, 그렇지? 좀 그럴 때 좀 슬퍼요. 스트레스 이빠이 옵니다. 푸시면 돼요. 이렇게 절대값을. 아무튼 이렇게 구간으로 나누어진 함수가 됐다.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절대값이 눈에서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볼 수 있어, 수학적으로. x 세제곱 정도의 그래프는 이제 미적분은 원을 들어가고 있는 이상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x 세제곱 그래프 한번 그려드릴게요. 머릿속에 익혀두세요.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내려가요. 세제곱이다 보니까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나오거든. x가 음수일 땐 음수가 나오고 양수일 땐 양수가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은 이거랑 부호를 반대로 하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fx 그래프는 0보다 작을 때는 빨간 거, 0보다 클 때는 파란 거, 요거죠. 요거 거의 뭐 2차 함수처럼 그려지죠. 매끄럽게 이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2번은 또 미분이 돼서 안 돼 라고 하기에는 어느 부분이 걸리냐면 여기서 뾰족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걸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x세제곱 그래프는 원점을 이렇게 스치듯이 원점에서 x축을 접선으로 갖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약간 좀 보자면 오버해서 그리자면은 원점을 스치듯이, 이 각도가 이게 스치듯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스치듯이 들어와서 스치듯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식으로도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구간으로 나누어진 함수는 절대값 함수가 아니야. 그냥 구간으로 나누어진 함수일 뿐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그냥 그대로 미분하세요.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것도 범위 0, 등호는 빼자고. 일단 여기다 0 넣어봐. 여기다 0 넣어봐. 0, 0. 이러면 좌미분계서 우미분계서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분이 돼요. 알았죠? 매끄러운 곡선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3번도 절대값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풀어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절대값 범위 나누시면 돼요.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절대값이 풀리고 나면 분모 분자에 x가 약분이 될 거를 알잖아. 약분이 될 거를 아는데 저렇게 줬다는 얘기는 절대로 x에 대한 0을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절대로 x에 대한 0 넣지 말라는 얘기야. 약분 되는데 분수꼴로 줬다. 그 분모는 절대로 0이 안 돼요.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그냥 풀려서 1이고요. 0보다 작으면 그냥 마이너스부터 풀리니까 마이너스 1이야. 자, 이 경우 그림을 그려보면은 간단하게 그리자고. 뭐 별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 이거 0보다 클 땐 1인 상수함수,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1인 상수함수, 0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연속을 안 하고 있잖아. 연속을 안 해서 틀린 거기도 해요. 이거를 식으로 보는 방법. 0보다 큰 범위에다가 0을 넣으시고 아래다 0보다 작은 범위에다 0을 넣어서 저극한 우극한 같나 보니까 극한값이 없어. 한두문 1이고 한두문 마이너스 1이라 극한값이 수렴하지도 않아. 하지만 더 먼저 0에서 x는 0을 대입도 하면 안 되는 애야. 함수값이 없어. 그래서 연속이 아니니까 제낄 수도 있는 겁니다. 최대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다양한 근거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설명이 좀 장황할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푸는 친구들은 넘어가도 됩니다. 자, 얘 또한 절대값은 그냥 구간 나와서 풀면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크면 x 더하기 x니까 2x고 얘는 그냥 0이네요. 0. x 빼기 x니까 그치?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보면은요 드디어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답이 나와도 5번까지 해주겠죠? 0보다 작을 때는 y좌표가 0인데 0보다 클 때는 y좌표가 2x로 y는 2x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선은 이어졌는데 여기가 뾰족해요. 갑자기 뾰족 바뀌었어. 그래서 얘가 바로 연속은 하나 미분이 안 되는 a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5번 그래프 x 플러스 1의 제곱 2x 플러스 1. 저렇게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인데 뭐 복잡한 건 아닌데요. 귀찮으니까 식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식으로 구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준 거라면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식으로 보는 게 빠를 수 있어. 연속을 찾기 위해선 이 단계에서 그냥 0, 0 집어넣어서 같으면 돼요. 0 넣으면 1, 0 넣으면 1 같네요. 매끄러운지 좌우 미분계수를 비교하기 위해선 미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제곱의 형태도 미분은 쉬워요. 2 내리시고요. 그럼 x 플러스 1이 몇 개 남을까? 한 개 남아요.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하나 곱해주면 돼요. 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1이죠. 이 1은 미분하면 0 되니까. 그리고 얘도 미분하면 그냥 2죠. 여기 또한 범위는 등호를 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다 0 넣으면 2고 여기다 0 넣으면 2니까 둘이 똑같아요. 좌미분계수 미분계수가 똑같아서 둘은 미분이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살짝만 보여주자면은 정말 귀찮죠. 마이너스 1부터 0이구나. 여기서 원래 이렇게 좌우 대칭형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가 하나 그려져요. 원래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있었어.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만 그리기 때문에 여기에 기울기 2짜리 직선이 와가지고 싹 달라붙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갑자기 곡선을 확 바뀐 거죠. 여기를 기점으로. 아시겠죠? 뭐 이 정도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만 두세요. 실제로 5번 문제는 그림 그려서 푸는 것보다 식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니까. 자, 아무튼 잠깐만요. 중요한 공지가 떴어. 정말 피가 말리네. 제 시험 하나는 걸렸는데 어차피 저건 걸릴 줄 알고 있었던 거고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괜찮긴 한데 저거는 선생님이 원하는 공지가 안 올라왔어. 원하는 공지가 안 올라와서 좀 피가 말린다. 그러니까 어차피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본 시험이 있어요. 다른 과목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건 뭐 어차피 뭐 신경 안 쓰거든. 괜찮거든요. 근데 피 말리네. 선생님 잠깐만. 영상 잠깐 끊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살짝 지금 갑자기 머리가 확 두통이 가실 듯 하다가 확 다시 와가지고 커피 좀 한 잔 타갖고 올게요. 잠깐만. 영상은 또 바로 시작하니까. 네, 조금만 있다가 올게요. 자, 시작합시다. 너무 불안해가지고 핸드폰을 쳐다보기 싫어서 PC 카톡을 켰어요. 이제 뭐 올라오면 바로 확인할 수. 너무 초조해. 약간 선생님 신검 받으러 갔을 때 느낌 같아요. 신검 받으러 갔을 때가 이제 10년이 훨씬 훌쩍 지났죠. 10년 신검 받으러 갔을 때 신체 등위 판정 몇 급입니다 딱 뜨는데 그게 4급이면 공익, 5급이면 면제예요. 선생님은 처음에 4급이 나왔거든. 나는 5급을 기대하고 갔는데 담당 의사 이제 군의관들의 어떤 표정이 좀 별로였어. 좀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 5급 안 나올 것 같은데 막 약간 이런 느낌. 결국은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5급을 받게 됐죠. 가진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그쵸? 아무튼 진행할게요. 조금 멘탈을 잡고 즐겁게 또 수학 해봅시다. 수학하는 거 너무 즐겁다. 너무 즐거워. 오늘 이걸 다 찍을 때쯤 고생했다라는 어떤 하늘의 뜻에 의해서 선생님이 걱정하는 그 과목이 제시 명단이 나오고 거기에 선생님이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진행할게요. 자, 572번이고 그림을 그려야 되네. 그림 한번 그리는 동안 학생들은 문제를 한번 읽고 와보세요. 문제를 읽고 와보세요. 읽기 싫어? 뭐 별 수 없지. 난 그래야 되는걸. 귀찮네. 선생님이 저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아니야. 침착하지 않고 있어 지금. 자, 문제 보면은요. 자, 불연속인 점은 끊어진 거 말하는 거죠. 한 개, 두 개네요. 자, 미분이 안 되는 점. 일단 연속 아니니까 안 돼. 근데 얘는 뾰족해서 안 돼. 끝났죠? 괜히 했네. 넘어갑시다. 자, 575번. 아직 반도 못 왔어요. 우리 갈 길이 멉니다.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xfx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xfx를 일단 편하게 gx로 놓자면은 이제 박스 무시하고 해볼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를 계산하면 g'x가 나와요. 그쵸? 이거를 이제 다시 h에 대한 식으로 fx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자면은 x 플러스 h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f 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푸냐면 요거 분배합니다. 분배해서요. 분배하지 맙시다. 문제랑 똑같이 갈게요. 이건 박스랑 똑같이 해줘야지 학생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분배해도 풀겠다 관점인데 문제집은 안 그랬네요. 여기다가 문제집 보고 갈게요. 지식이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바뀌었으면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원래 얘는 이거 다시 분배하면 얘는 원래 있었어 여기에. 근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xfx와 hfx가 더해진 게 나오는데 얘는 없었단 말이야. 얘는 없었어요. 정확하게 여기 부호가 빼기니까 다 빼기로 나와요. 빼기로 묶여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hfx를 뺐단 말이야. 갑자기 여기서 빼기 hfx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더하기 hfx가 하나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한번 모르시겠으면은 요거 한번 직접 전기한 거 써보세요. 요거는 그냥 이대로 곱으로 놓고 이렇게 놓고 얘랑 곱해줘서 이것만 전기한 거, 요거 두 것만 전기한 걸로 한번 식을 써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분수를 이렇게 하나 나눠 볼 수 있어. 그렇게 나눠서 한번 써볼게요. h분의 h니까 이건 h 약분하고 그냥 fx잖아. 그쵸? 그랬을 때 요거가 한 덩어리를 보여야 돼요. 둘이 괄호 안에 있는 거 뺀 게 분모 있죠. 프라임으로 간다 그랬어요. h가 0으로 가면 얘는 x가 될 거고요. f 프라임 x 더하기 f x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가나다 빵구 문제는 오히려 더 쉬운 편이에요. 문제 풀이가 좀 집중만 하면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고요. 577번 또 나왔네. 이거 아까 나온 거랑 똑같아요. 유형 몇 번이냐? 6번인가랑 똑같아요. 좌변을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번에 설명 생략하고 바로 갈게요. 유식 세우는 거예요. 유식 세우는 거예요. 유식. 그래서 좌변에 fx 넘기고요. y로 나눌 거야. 좌변 양변을. 그러면 우변은 fx가 넘어가서 fy 빼기 2xy인데 이걸 y로 나눠. 좀 이쁘게 쓸까요? y분의 fy가 이쁘고 뒤에는 빼기 2x로만 쓰는 게 이쁘지. 그리고 좀 빠르게 여기 빼기 f0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빼기 0이 있는 거고요. f0은 0이니까 안 쓴 거예요. 이 정도. 이제 리미트만 붙여버리면은 요거는 이제 f'x로 갑니다. 갑자기 속도가 붙었죠? 내가 이제 주체 못해서 그래. 내 마음을 지금. 얘는 프라임하고 0으로 가고 얘는 y가 없으니까 그냥 2x 써주면 되죠. f'0이 마이너스 1에 얘가 마이너스 2래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F 프라임 X 도함수 식이 되는 거죠. 끝났네. 3이구나 3. 혹시나 해서,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숫자를, 이런 숫자를 본 기억이 없는데 수업할 때 3이었네요 여기가. 3 빼기 3 맞지? 그래서 답이 2번 나오겠네요. 여기도 3.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반했어? 말도 안 돼. 맙소사 언제 다 하냐? 그쵸? 자, 유형 500 유형 말고 580번. 뭔가 이번엔 좀 헛소리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또 지금 강의가 길어지네요. 충분히 이 정도면 1시간 20분 내로 끝낼 거란데 예상은 다 끝났어. 물거품이야. 갑시다. F'X는 10X 9승 9X 8승 8X 7승 이래가지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1로 나가죠. 1은 어디서 온 거야? X에서 온 거죠. 여기다가 1을 대입하기 때 F'1은 결국 1부터 10까지 합이죠. 우리 이거 시그마로 배울 수 있어요. K는 1부터 N까지 K 공식인데 N이 10인 거죠. 시그마 공식은 수학2 선생님이 강의 찍어둔 거 있으니까 거기 가서 참고해서 보시든가요. 이거 오늘 찍는구나. 오늘 찍을 거라서 올라갈 건데 그걸로 보시든가 뭐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멘탈도 그렇고요. 넘어갈게요. 자, 584번 584 거저먹는 문제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리미트 리미트가 중요한 거야. 미분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F 3 플러스 H 마이너스 3 마이너스 H. 자, 그럼 둘이 뺀 거 보니까 분모는 2H가 있어야 되니까 2를 곱해줘야 되겠고, 요거 뭉뚱그려서 F'인데 괄호 안을 보니까 3으로 가네. 식은 문제에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미분해서 3 집어넣고 2배 하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풀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거든. 강의가 길어지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여름방학 때 올라갈 강의들은 좀 더 짧게 올릴 수 있는 건 짧게 올려볼 테니까요. 지금은 그냥 선생님 첫 회 유튜브로 강의 올리고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는 건 첫 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따라와 주시고, 좀 수정 개선하고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항들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써있는데 요 식은 앞으로 주구장창 적분할 때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가끔씩 조건 다항함수에 대한 두 조건을 만족하는 뭐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에서 얘가 항상 나오는 건데, 요거를 길게 쓰고 얘를 여기다 쓰는 건 이유가 있겠죠. 빼기 F 1자리에요. 여기가 안 썼다는 건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1 넣으면 0 나오는구나 라는 거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얘는 이제 프라임으로 볼 수 있는 거야. F'1은 4구나 라는 것도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미지수가 두 개니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590번 590번에 n이라고 써있는 게 한 3이나 4 정도만 됐어도 우리 학생들 다 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앞에서 어떤 문제 할 때 얘기했냐면 유형 5번 할 때 얘기했어요. 문제를 풀다가 순간 안 풀려.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못 푸는지를 못 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n 때문에 못 푸는 거고, 좀 크게 보면 결국 분자가 지랄 맞아서 그래요. 분모는 x가 1로 갈 때 x 빼기 1이야. 이쁘다. 근데 분자가 지랄 맞네. 그럼 분자를 보기 편한 꼴로 바꾸기 위해 치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식을 다시 써보면요, 이렇게 쓰면 돼. 분자를 다 fx로 놨으니까. 그러면 우리 뒤에 빼기 f1 있는 거 이젠 알죠? 얘 때문에. 그치? 그럼 1을 안 쓴 거는 1 넣으면 0 나올 거니까 안 쓴 것도 알겠죠? 그럼 얘는 미분해서 1 넣는 f'1인 것도 아실 거고, 그게 15 나온다더라. 이거 미분해서 1 집어넣었을 때 15 나오는 걸로 n 찾으실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 이 정도 강의 설명했으면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갈게요. 593번 커피 좀 먹을까? 호로록. 저 소리는 인스타그램 알람 소리야. 선생님이 인스타를 하냐고? 선생님은 인스타에서 이제 좋아하는
관심 있어하는 어떤 유명인들의 인스타를 그냥 둘러만 보자. 초조하다. 자, 갈게요. 좀 수치스러워. 아, 내 학생들한테 이런 모습 좀 수치스럽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선생님이 이번 학기를 놀았다고 하기는 좀 그래. 다른 맨 앞줄에 수업도 열심히 듣고 최선을 다했지만 선생님은 항상 시험 전날이라고 막 다 제끼고 시험에만 올인하고 다음 수업에 다음 시간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간표상 다음 시간에 시험이 있다고 앞 수업 교수님 수업 안 듣고 내 공부하고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전날 오늘이 시험이라고 전날 오버하질 않아. 하던 대로 하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라 그게 문제긴 한데요. 변명도 참 구질구질하십니다 선생님. 그죠? 진행할게요. 문제 읽어봅시다. fx 그래프 위의 점 1,4에서 그 말은 1,4를 지난다는 얘기잖아. 1 집어넣으면 y좌표가 4 나온다는 얘기죠. 그치? 이어서 읽어보면은 1,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m이래. 1,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 x좌표 1을 넣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기울기 m이래요. 요거 1 집어넣으면 4 나온대요. a 나올 수 있겠죠. a 나오고 나면 식을 다 알죠. 미분할 수 있죠. 미분에서 1 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해요. 사실 간단하네. 자, 596번 정말 대충 넘어갈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문제에서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 2차 함수 fx다 라고 나와 있어요. 괜히 이렇게 준 게 아니야. 식은 뭐 이렇게 써있는데 2차 함수 fx다 라는 말 나오면 선생님 이것만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나도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2차 함수라며 요거대로 식을 적용하세요. f'x는 2ax 더하기 b다. 이거를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수치 대입법인가 이게? 개수비교법으로 푸는 거예요. x 플러스 1 선생님 대입하라는 게 설마 이거 말씀하시나요? 라고 하면은 네 그거 맞습니다.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다 푸시면은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은 0이다 꼴이 나올 거야. 이게 0 돼야 돼. 문제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잘 봐요. 몇 차식이지? 기본적으로 꼴이 2차식이면은 이거를 만족시키는 근은 실근이든 허근이든 무조건 두 개만 존재합니다. 2차식인 경우는. 근데 이거를 0으로 만족시키는 근의 개수가 두 개가 넘어간다는 얘기야. 모든 실수라는 건 그거는 바로 항등식이에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문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이 뭐 3개 이상이다 라고 말이 나와. 2차식인데 3개 이상이 만족한다 이거를. 그러면은 항등식이야. 그렇게 푸셔야 돼요. 항등식이면은 개수들, 곱해진 개수들이 전부 다 0, 0, 0 나와서 실제로 다 계산해보니까 0이었다.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0 뭐 이런 식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 설명할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600번 구간으로 나타내진 함수는 우리 아까 문제에서 봤어요. 절대값 잔뜩 나왔던 문제 있지. 그거 절대값 풀면 구간으로 나타내는 함수죠. 600 숫자 이쁘네요. 자, fx는 x제곱 ax 플러스 b. 선생님이 만약에 제 시험에 가장 위험한 제시 과목을 안 걸리고 잘 넘어가잖아. 그럼 나 이번 주 안에 모든 강의 다 찍어 올린다. 미적분 1, 수학 2, 확통 모든 강의 내가 찍어야 될 거. 아니면 이번 주에 다 안 올라갈 거예요. 오늘 찍은 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번 주가. 자,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과 매끄러움을 이용해야 된다 그랬죠.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에서 연속은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서 같다. 2에 등호가 붙어있는 식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는 함수값을 찾는 과정이기도 해요. 또한 2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2의 우극한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마 극한 과정 단원에서 설명을 하고 넘어왔을 거예요. 미래에 찍을 영상이겠지만 그 단원은.
얘는 2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x는 2의 좌극한을 찾는 거예요. 어쨌든 연속의 조건이라는 게 함수값이 있고 극한값이 있고 둘이 같다니까 함수값, 우극한, 자극한이 다 같다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2 넣어서 같다 하면은 연속을 조사하는 거고요. 좌미분계수와 음미분계수를 비교하는 식은 구간을 그대로 살려서 미분을 하세요. 등호는 빼주시고. 실제로 서술형 풀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써도 되지만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2 넣어서 4는 A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게 매끄럼을 보는 거, 이게 면속 보는 거. 여기를 해두시고요. 604번. 604번 곱미분에 관한 문제네요. 선생님이 이거 안 풀어주리라는 거는 이 정도 영상 보신 친구들이라면 다 알겠죠. 미분하면은 2x 플러스 1 x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더하기 1 3x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귀찮아요. 그냥 생으로 넘기긴 좀 아쉬워서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자, 608번 거의 다 끝났네. 이것도 1시간 반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좀 오래 걸렸다. 2개 더 찍어야 되는데 오늘. 자, 요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 강의 중에 은연 중에 하나 지나갔어요. 요거에 관련된 설명이 x제곱 더하기 5의 5승을 미분하라. 자, 주어진 식을 미분할 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법이랑 똑같아요. 일단 거듭제곱되어 있는 거 아래로 내리세요. 그 다음에 얘를 4번만 곱해놔야지. 근데 이 안에 있는 괄호 안에 보이는 모든 걸 미분해야 되거든요. 이걸 미분하시면 얼마일까요? 2x입니다.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해요? 라고 의문이 드는 친구들을 위해서 x 10승 미분하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10 미분하면 10 내려오고요. x가 몇 승이 됩니까? 9승 돼요. 그리고 괄호 안에 x 있죠. 얘 미분하면 1 나옵니다. 그래서 곱하기 1이라서 안 썼던 거예요. y를 미분하면 1인데 y'라고 써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괄호 안에 모든 건 다 미분하라 그러거든. 모든 것. 근데 이게 여담인데 선생님 옛날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f 안에 x제곱 들어갔잖아. 그럼 이거 미분하면은 일단 f는 모르니까 프라임 붙이시고 x제곱 쓰시면 돼요. 근데 괄호 안에 x제곱 보이잖아. 그럼 미분해. 그럼 얘 뭐야? 2x죠. 요걸로 끝이야. 이건 내가 곱하기로 쓴 거니까. 근데 걔는 이것도 괄호 쳐가지고 이거 미분하면 2인데요. 쌤 그럼 여기도 미분하면은 이 미분하면 0인데 쌤 모든 미분은 0으로 가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원래 존재하는 괄호 안에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원래 존재하는 건 얘밖에 없었죠. 이건 내가 쓰면서 곱한 거죠. 그치? 이게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특히 이제 가형하게 될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 2 가면은 미분이 좀 복잡해져서 이거 헷갈려요. 어디까지 미분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복잡한 식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식을 본인이 안 헷갈리게 잘 하세요. 선생님도 이거 혼자 어디까지 미분해야 되는지 몰라서 고생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자, 2문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라고 영상이 끝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해야죠. 꼴랑 2개 남았는데 2개 남았는데 우리 옆에 요 안에다가 다 풀어봅시다. 문제 별거 없거든요. 612번, 13, 612, 14번 다 똑같은 문제예요. 문제를 읽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다항식을 저걸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뭐 써야 되는지 그냥 동물적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얘는 x-a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졌대. 나머지가 없어요. 그냥 qx 곱해놓고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x에다 a를 넣어볼 거란 말이야. x에 a 대입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k는 0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쌤, 넣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풀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들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 물론 우리가 이걸 고일적인 관점에서도 이거 고일 잘하는 애들한테 주면 풀어요. 고일 애들은 미분을 안 써도 풀 수 있어. 근데 단원이 미분이다 보니까 미분을 써서 풀게요. 여기까지 풀고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612번부터 16번까지 푸는 친구들은 A 넣어놓고 안 풀리면 미분하세요. 그러려고 미분 배우는 거야. 2 내려오고 여기서 미분할 때 주의할 점. 서술형이라면은 곱미분으로 들어가요. 이거랑 이거가 곱미분입니다. 더하기 x-a의 제곱 q'x. 그래도 또 a 넣으면 0 되잖아. 그렇게 푸시면 되죠. 그쵸?
이거 고일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근각에서의 관계로 풀어도 돼요. 세근의 합이 0 나와. 근데 세 개 중에 두 개가 a야. 그럼 남은 하나는 마이너스 2a가 나와서 x 마이너스 a 제곱 x 플러스 2a 이걸로 인수분해 돼야 돼요. 이걸로도 a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거 여담이니까 별로 중요하게 듣지 마세요. 잘하는 고일들은 이것도 미분 없이 풀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친구들보다 더 뛰어난 학년의 선배로서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자, 마지막 문제 간단하게 풀이만 쓰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차죠. 딱 1학년 잘 다녔죠? A, B 미지수 두 개니까 우리가 대입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1밖에 늘 게 없어. 1 넣으면 A 더하기 B는 2다. 그치?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미분하면 된다고. 이거는 잘하는 고일도 좀 풀기 힘들겠다. 마땅한 게 안 보이는데 지금 내가 안 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선생님의 눈은 PC 카톡에 새 글이 띄어졌나를 자꾸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A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이번 강의 마무리가 됩니다. 선생님은 바로 다음 강의를 찍으러 가봐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들으시고요. 헷갈리는 거나 모르는 거나 틀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리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좀 강의를 듣다가 계산해야 될 상황들이 있다 싶으면은 그런 거 그때그때 남겨주세요. 악플이면은 차단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